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6월 7일 화요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유닛은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7%, 종가 2%로 정석 반짝이 나왔고, 현대로템 어제 시간의 상한가 역시 고가 12%, 종가 2% 반짝.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180대 구매 의사를 내비쳤다. 수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고, 수출이 아직 성사가 된 건 아닙니다. 최종 성사될 경우에는 수출액이 3조원 이상이라고 하고, 노르웨이에서 또 최소 76대, 최대 100대의 수출 계약도 임박했다. 이거는 수출 규모가 1조 6천억 정도. 다음에 또 요 수출로 상승이 나오면 또 반짝 주의하면서 위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전고점 라인에서 맞고 떨어진 형태가 됐네요. 다음 S폴리텍 어제 시간에 9% 상승이었고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나왔고, 요것도 여기 전고점 여기서 한번 두번 맞고 떨어진 형태가 됐고, 상승 재료는 두 개가 됩니다. 폐플라스틱, 태양광. 폐플라스틱이 이제 요 쓰레기가 석유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10시간 정도면 석유로 바꿀 수가 있다는 호재. 그리고 태양광 관세를 2년간 면제받는다. 요걸로 반복 상승. 다음 신화콘텍 어제 시에 8%였고 고가 25%, 종가 15%. 전자기기 충전 단자 요거를 표준화한다. 갤럭시 충전기 C타입으로 통일한다. 24년까지. 그걸로 계속 튀었다가 빠졌다가 튀고 반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월봉 전고점이 9,000원 정도 합니다. 거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또 큰 조정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제 제가 요게 끝물일 수 있다, 오늘의 상승이 끝물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고, 반짝이 크게 나왔네요. 오늘의 시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의 시가 가격이 7,560원 하네요. 5일선은 7,000원 정도고, 오늘의 시가와 5일선 두 개 기준 잡고 지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UID 어제 8% 상승이었고 재료는 없습니다. 크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 다음 CS 베어링 어제 6% 상승. 유닛은 커플링으로 강세가 나왔고,
요 장대 양봉의 종가 17,75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고가 12%, 종가 0%. 이것도 정석 반짝이 나왔고, 최근에 역배열 끊고 흐름을 돌렸죠. 다음 동국 SNC 어제 3% 상승이었고, 고가 7%, 종가 1%. 이것도 정석 반짝. 풍력주라 유닛은 커플링 나왔고요. 에코플라스틱 어제 3%, 고가 10%, 종가 1% 반짝. 페플라스틱 아까 S폴리텍에 설명했던 내용. 세린 BNG 고가 18%, 종가 7%. 이것도 페플라스틱. 얘가 전일 대장주였죠. 페플라스틱. 여기 전고점 돌파 타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고요. 여기를 뚫으면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전고 돌파 후에 추가 급등이 나왔다. 분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살짝 미체결, 여기서는 제가 더 간다 했지만 마이너스 3% 주고 반등 나왔고, 요 두 타점은 좀 살짝 미체결로 반등이 나와서 아쉽게 됐고, 당일에 3,800원 눌림 매수는 체결이 되고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서남 어제 3% 상승이었고, 고가 5%, 종가 1%. 티로보틱스 서남 동일 재료고 얘가 대장이었죠. 고가 10%, 종가 3%. 어제는 시간외로 마이너스 0.5% 정도였고요. 이렇게 만원 저항 잡아드렸고, 만원에서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 위로 딱 올라서야지 추세를 돌리고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전고 돌파 자리, 아까 앞에 봤던 그 자리처럼 여기를 안착해야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실패하면 다시 요 큰 박스에 계속 갇히는 거예요. 최악으로는 요 박스 하단 7,000원까지도 다시 내려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맞고 7,000원까지 빠져버렸죠. 이화전기 어제 시외 2% 상승이었고, 권리락 이후에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짝 상승이 나왔다. 하락 마감을 했다. 또 어김없이 복습을 했고요. 이렇게 특정 가격을 안착하면 강세가 나오는 맥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 7,000원 초반에서 눌림 매수 추천했고, 8,050원 안착하면 또 힘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8,050원 안착했을 때 추천을 했고,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죠. 고려산업이 급등하기 전인 3월과 유사한 자리다 라고 요 하락하는 주황원에서 리딩을 드렸고, 이후에 최대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사 차트 암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차트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그래, 고려산업이 요 자리에서 눌림 반등 주고 돌파하고 더 갔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대입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입이 안 되면, 복습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서 쫄아가지고 손절을 하겠죠. 하지만 그걸 배웠던 분들은 신규 눌림 매수를 하거나 추매를 하거나 홀딩이 가능하다. 고려산업 요 자리 눌러주고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눌러주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초록 원이 스페코의 8,050원이랑 동일한 자리다. 이 전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 여기서부터는 힘이 더 강하게 붙는다 했고,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했더라도 여기서 재매수로 복수가 가능했다. 스페코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재접근 돌파 매수가 가능했다. 6월 8일 장중 특징주도 간략히 볼게요. 플라스틱 관련주 이틀 연속 강세죠. 아까
시간외로도 강세가 나왔고,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10시간 뒤에 석유로 부활시켰다. 한창이 오늘 대장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세린BNG, 에스폴리텍, 에코플라스틱 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창 커플링으로 한창 바이오텍이 동반 강세가 있었고요. 둘이 지분 관계, 그리고 C타입, EU가 24년부터 C타입으로 충전기를 다 통일한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됐으니까 이제 재료 소멸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신화콘텍이 과거부터 부동의 대장주였고, JNTC가 2등주로 좀 강세가 있었고요. 얘는 계속 월봉이 쭉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연테크 외에 상승이 있었고,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 테슬라 전기 트럭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했다. 싹쓸이를 했고, 여기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옵트론텍, 동훈아나텍, 파워로직스, 캠시스 외에 캠시스가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죠. 기존 추천주였고, 오늘도 맥점 2,000원 안착했기 때문에 재추천했고 바로 시간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교육 관련주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MD, YBM넷 외가 좀 상승이 있었고요.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만났다. 우크라이나 아동교육이 심각하다. 이걸로 상승이 좀 나왔고, 풍력 관련주 전일 시외 상승 아까 설명했죠. 유닛은 CS 베어링, 동국, SNC 외. 다음 원자력 발전 관련주,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극비로 방한을 했다. 탄력을 받는 한미 원전 동맹. 광명전기, 우리기술, BHI, 한신기계 외에 상승이 나왔고요. 원자력 관련주들은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길게 좋다 했고, 이번에 올해 너무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이제 낮추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현재 역배열로 잡히고 있죠. 그런 애들은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부각이 좀 되지 않았던 후발주를 찾아서 노려보던가, 그냥 짧게 반복 대응하던가 다른 섹터로 넘어가서 추세를 노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별 테마로는 노터스, 바이젠셀, 이화전기가 권리락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노터스는 중장기 추천주고 단기에 800%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이 신규 상장하고 거의 3연상급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인카금융서비스가 1대1 무증 결정으로 1대1 무증, 노터스는 1대8 무증.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예요. 1대1보다 1대2가 더 큰 호재고, 당연히 노터스는 1대8이니까 아주 큰 호재로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에코바이오, 요것도 추천 주고 8,000원 눌림 매수 추천한 다음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딱히 뉴스는 없었고, 5월에 친환경 비료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 그리고 27일에 40억 규모의 설치공사 뉴스가 있었고요. 에코바이오 여기 급등 나올 때 추격하지 말고 8,000원 눌림 기다려서 매수해라 했고, 추세선 이게 8,000원 체결되고 살짝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 추세선 이탈 없이 이 손절가 위에 눌림 매수 구간에서 최대 30% 상승이 나왔네요. 이렇게 항상 추세선 보면서 추세선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하는 대응 중요해요. 앞에 봤던 스페코 고려산업과 동일하죠. 추세 박스 매매, 추세 하단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 자전거 관련주가 일본에서 공급 대란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어제 오늘
연달아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어제 추격하지 말고 제가 눌림 매수 하라고 했고 그 가격에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천리 자전거 작년이고요. 봄수혜주로 추천드렸고 5월에 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최대 65% 수익 나왔고요. 정배열 이후에 역배열로 죽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동일하게 반복 추천했고 최대 35% 수익 주다가 5월부터 꼬꾸라지면서 죽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패턴을 보면 연말이나 1월쯤에 매수하고 선침의 수익을 노리기 쉬운 종목이죠. 계절주, 이거를 우리가 내년 1월에도 노려볼 수가 있어야겠고요. 여기서 반복해서 추천하고 수익이 나왔고요. 이후에 쭉 하락합니다. 이때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매하지 말라고 했고요. 요거 이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한 다음에 추매를 해야 되겠죠. 과거로 치면 요런 구간,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주는 구간,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이 확인되거나 혹은 이렇게 쌍바닥이 확인되거나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추매를 하는 겁니다. 신규 매수나.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9,000원 초중반에서 제가 신규 매수 추매하라고 했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쭉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9,000원 중후반에서 신규 매수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추격하지 말고요. 그럼 이때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하루 만에 14% 수익 나온 거고요. 이때 만약에 물려 있다가 추매를 하신 분들도 추매를 금액을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수익으로 탈출을 하셨을 수도 있고 본전이 안 와서 다시 수익 반납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쌍바닥 주면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음 요런 구간에서 한 번 더 추매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박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 여기서 쌍바닥 한번 있었고요. 쌍바닥 한번 있었죠. 여기서 3중 바닥이 나온 거고요. 이후에 8,500원 이탈하면 이건 버려야 되고요. 8,5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톤 스포츠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알톤도 볼게요. 알톤도 3,000원 중후반, 3,000원 중후반, 여기가 눌림 매수 적정이고 또 여기서 잡았으면 바로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또 이런 식으로 좀 큰 쌍바닥 생각하면서 미래에 요 타점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게 안 나오고 바로 또 쭉 올라가 버린다면 또 그때는 상황을 보면서 또 반등 주는 자리 확인하고 거기서 이런 자리에서 신규 접근을 해야 되겠죠. 482선 여기서 지지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지지 나왔고 여기서는 이탈이 나왔고요. 지금은 저항이 걸리고 있는 구간. 전과상으로 482선을 안착했네요. 살짝 안착을 했고 가격이 4,250원 위로 계속 여기서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이탈하면 또 밑에서 큰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4,250원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야 빠르게 전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 천리 자전거는 1,500원, 11,000원 위에서 노는 게 중요합니다. 종가상 요 위로 올라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실패하면 요 밑에서 박스가 잡히고요. 자전거 관련주는 봄수혜주죠. 봄에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이때 작년에도 추천하고 봄수혜주로서 크게 수익이 나오고 5월 고점 찍고 빠졌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이때가 1월, 2월, 이때도 1월, 2월 동일하게 봄수혜주로 추천이 나갔는데 수익 좀 주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추세선 이탈하면서 여기서부터 죽었죠. 이때도 눌림 매수가 가능했는데 지수에 밀렸던 느낌도 있지만 자전거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고 매출은 늘고 있지만 원자재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 그거에 쭉 밀렸고요. 이번에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부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는 분들보다는 이제 자전거로 갈아타시는 분들, 근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 기대 심리에 그 심리 때문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 좀 올라가줘야지 얘가 힘이 강하게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왔고, 물론 수익 구간을 주긴 했지만 그때 눌림 매수 하시고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은 요 구간, 요 9,000원 초중반에서 추매를 하고 한 달 이상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바로 탈출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눌림 매수 신규로 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아직 손실 중이면 끝이 아니라 흔들면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설명했던 다음 쌍바닥 타점 그런 구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8,5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이거는 매수 심리가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면 정리하자. 6월 8일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 쌍방울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캠시스 시간의 상한가,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트럭 카메라 모듈을 싹쓸이 수주했다. 삼성 카메라 공급사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거는 기존 정해온 추천주입니다. 캠시스 월봉을 보면 박스 하단 역배열 돌파 초입이고요. 노란색 다 타점이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갓 역배열을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크게 있다고 본 거고, 일봉으로 보면 요 윗꼬리들을 다 매물 소화로,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제가 리딩을 드렸고, 여기서 추천, 그리고 여기가 눌림 매수 구간, 돌파 기준으로는 5% 수익 주고 하락이 나왔고, 눌림 기준으로는 크게 수익이 나왔네요. 오늘 처음으로 이 초록색깔 선 계속 저항을 받죠. 241선 저항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2,000원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 재추천을 드린 거고요. 여기 리딩 보시면 캠시스 2,000원 안착 양호하다. 양호는 매수가 가능하다 사인입니다. 양호 나오면 바로 1차 매수 하시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50%래 미쳤나? 마이너스 5% 10% 기다려서 눌림 매수 하시면 되는 겁니다. 1번 2번 택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양호는 매수가 가능한 매수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카톡 리딩방을 보시면 요거를 캡처해 가지고 여기 붙인 겁니다. 마우스 스크롤 왔다 갔다 하면 6월 8일 수요일 뜨고요. 종가에 재추천했고 시간의 상한가, 월봉 아까 봤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준 다음에 살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라서 추천을 한 거고요. 일봉은 이것도 아까 봤듯이 1년선 242선에 자꾸 저항을 받고 있고, 이때 종가 추천 드렸고 다음날
5% 상승 후에 빠졌네요.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시작점이라고 본 거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무릎 자리다 이렇게 봤던 거고, 밑에 추세선 여기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 눌림 매수 구간이고요. 오늘 2,000원을 안착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1년선 안착, 이렇게 안착하면 급등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의 경험치를 높이는 게 좋아요. 바로 시간의 상한가 나오면서 482선 여기까지 도달을 했네요. 이제 481선 2250원, 종가상 225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지 계속 힘을 받겠죠. 이거 실패하면 요 박스에서 갇힐 거고요. 어쨌든 요 박스에 갇힌다 하더라도 현재 요 밑에 박스에서 위에 박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죠. 여기가 발, 여기가 무릎 되는 거예요. 무릎. 요 2250원 위로 올라서야지 추세를 돌리고 요 전고점 라인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또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에 다 뚫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무릎에 위치를 했고 이제 정배열 추세 전환 초입 자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제 추천 하루 만에 시간의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다음 퓨런티어 7%, 캠시스랑 같은 이유고요. 이것도 제가 신규 상장주고요. 여기 하락 나오고 박스 주다가 이탈, 상한가 한번 치고 밥 먹고 똥을 싸야 되는데 얘가 똥을 안 싸네요. 똥을 안 싸고 옆으로 가길래 22,000원 추천 드렸고요. 약수익 주다가 계속 박스에 있었죠. 이 박스 흐름, 양호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종가에 재추천을 드렸고 시간으로 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6.5% 마감했네요. 이렇게 똥을 안 싼다, 옆으로 간다, 박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박스 안에서 박스 매매하시면 되니까 요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박스, 물론 요런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주 좋죠. 아주 좋지만 이제 25,5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17,050원 이걸 이탈하면 박스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좋다, 흐름이 좋다 하지만 흐름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당연히 손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이후에 본전이 오긴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 비중 축소를 하든 전량 손절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훨씬 더 밑에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매를 하던가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냥 가만히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제가 여기서 양호하다고 했다고 해서 계속 양호한 흐름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손절가를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절가를 이탈한다고 함은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거고 단기 악재가 있다는 거니까 그때는 대응을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한다 칠게요.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옆에 운전 강사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 초보예요. 잘 가고 있어. 도로를 따라 잘 가고 있는데 강사가 말해줍니다. 신아 운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게 바로 요런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중앙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강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까지 잘했는데 지금 뭐하냐. 빨리 핸들 안 트나? 이렇게 핸들 이쪽으로 틀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죠. 이때는 강사가 이제 보조 페달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운 다음에
저를 내리게 하겠죠. 그게 바로 손절 대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양호하다. 하지만 내려오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서 양호하다고 했다 해서 이탈이 나오면 아씨 양호하다며 이러고 있어. 제가 손절가를 주잖아요. 손절가 이탈하면 양호하지 못하게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대응을 해주시는 거고, 지키면 홀딩에서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퓨런티어는 또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재수익권이 나오는 거고요. 퓨런티어는 종가상으로 24,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면 이 박스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박스 돌파를 하고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24,000원 위 돌파가 중요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요 박스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탈하고 이후에 또 올라오겠지만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니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런 가까운 지지, 중요한 지지를 이탈할 때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구간처럼 이탈하면 대응해 주세요. 다음 옵트론텍 5%. 오늘 장중 카메라 모듈 대장주였죠. 자, 월봉은 크게 봤을 때 바닥권이긴 한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밥을 먹고 역배열 형태로 잡히고 있고요. 지금 요 역배열에 걸리고 있는 자리죠. 이걸 뚫고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변곡점이고, 일봉 여기 고점 치고 약간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이런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이탈하고 여기서 죽었네요. 자, 이후에도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신저가 찍고 바닥에서 오늘 거의 장중 상한가 찍고 빠졌고요. 이거는 7140원 121선 여기 한번 저항이 나왔던 구간 지금 뚫었죠? 뚫었으니까 지지가 되는 거고, 714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 7000원 이렇게 두 개 단기적으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00원, 요 6500원 자리도 지지가 한번 나왔고 또 저항이 한번 걸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6500원도 세 번째 지지로 주요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최종 지지는 당연히 최근의 저가 599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요 두 개, 가까운 지지 두 개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내려오면 힘이 크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81선 7750원 정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 여기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갇힐 거고, 요 박스 이탈하면 힘을 잃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빌빌 거릴 것이다. 최악의 흐름으로는 과거처럼 여기 찍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여기 찍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최악의 흐름. 긍정 흐름으로는 여기 안착하고 추세를 돌리는 거고요. 항상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락 시에는 대응을 해주자. 해성 옵틱스 4%, 역시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요. 월봉 최근에 동전주 찍고 지금 1000원 정도 동전주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역배열 형태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3중바닥, 이렇게 3중바닥 형태로 박스가 나오고 있긴 해요. 이렇게 박스. 어쨌든 동전주 라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동전주는 길게 가져가면 상패와 가깝다고 했죠.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나 얘는 11,000원 11,000원이 아니고 1,100원 1,1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요 박스에 갇혀서 움직입니다. 95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950원 이탈하면 다시 또 850원까지 크게 빠질 수가 있는 자리에요. 요 박스 내에서 움직일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여기 안착하면 추세를 돌리고 좀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는 있다. 다음 성우테크론 2.5% 상승, 이것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월봉 크게 튀어주는 구간이 있네요. 이렇게 슈팅력이 강한 종목이고 미래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쌍바닥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 슈팅력이 있다. 최근에 살짝 튀어졌고,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튀면 갑자기 팍팍 튀는 성깔 있는 놈이고, 5,300원 이탈이 없으면 계속 여기서 보유가 가능하고요. 요 라인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번 튀어줄 때 그때 먹고 빠지면 딱 좋은 종목이네요. 전고점은 6,500원. 근데 이 행보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를 한 달이 아니고 3달 정도는 여유있게 생각을 하면서, 한 달에서 3달 정도 생각하면서 가지고 가셔야겠고, 5,3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박스 거래량은 없지만 간간히 튀어주니까 좋아 보이네요. 팩트로는 시에로 4% 하락이 나온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쌍바닥 주면서 역배열 돌파 초입 좋은 흐름이고요. 일봉도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장막판에 급등이 나왔죠. 동시효과에도 급등이 나왔고, 장막판 동시효과 급등 나오면 시외로 뭐가 나온다? 차익실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시외로 4%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일단 48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9,400원 위에서 노는 게 중요합니다. 9,400원 위에 있으면 강해요. 지금 시외로 하락했지만 9,4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강한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 9,400원 이탈하면 다시 또 요 박스 하단인 8,000원 중반까지 조정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음 쌍방울 시간의 상한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기존보다 돈을 더 쓰겠다. 쌍방울 관련주는 제가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또 우리 불나방 개미분들은 여기서 많이 물렸을 것 같고요. 절대 손절 안 합니다. 우리 초보분들 장중 매수하고 손절 안 하고 올라오겠지 하는데 안 올라오니까 계속 들고 있고, 여기서 물렸어도 지금까지 들고 있을 겁니다. 불나방 초보분들은 장중 매수 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작전주, 쌍방울이 쌍용차를 찐으로 진짜로 인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주가를 가지고 논다고 보는 의혹이 많이 있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거는 줄 때 못 챙기면 크게 당하니까, 상패까지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으로 장난치고 제자리 내려왔죠. 지금도 장난치고 제자리. 이거는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관심을 끄고 하지 마시고요.
요때 물렸던 분들은 또 과거처럼 튀어주고 빠질 때 그때 과감하게 전략 매도 하시는 게 좋아요. 본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 본전 기다리는 분들 본전 기다리다가 요때라도 손절했으면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안 하니까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고, 동전주 이거는 상패가 되더라도 당장 정지가 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좀비 기업. 광림도 마찬가지고, 광림도 시간의 상한가. 강림도 제가 그어놨던 대로 제자리 내려왔고, 또 동일하게 신경 끕니다. IOK도 쌍방울, IOK가 쌍방울 그룹주죠. IOK도 5.4% 상승이 나왔고, 요것도 어제 시간에 상승 나왔었는데 고가가 2%밖에 안 나왔네요. 이거 어제 설명한 건데 뭐냐면, 튀어주고 빠질 때 이때 정리해라. 본전 기다리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해라. 혹시나 더 크게 가도 그때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해라. 이런 거 여기 물렸던 분들 요 본전 기대하지 마라. 자꾸 본전을 기대하고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하니까 계속 끌려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물렸어도 마이너스 60%, 여기서 물렸어도 마이너스 50% 이상. 튀어줄 때 정리하자. 동전주 또 위험하다. 동전주 절대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미래산업, 얘도 쌍방울 관련주고 시에로 4.3% 상승. 얘도 제자리 다 똑같은 패턴이죠. 쌍방울 관련주는 다 똑같이 대응하세요. 미보유자 관심 끈다. 보유자 튀어줄 때 그냥 손절한다. 튀어주고 추세가 꺾일 때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본전 기다리지 말자. 비비안 쌍방울 관련주 시에 4% 역시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고, SBW 생명과학 나노스입니다. 나노스가 사명을 변경했고요. 이것도 쌍방울 관련주 시에로 3% 상승 나왔고, 역시 동일하게 대응합니다. 다음 로보티즈 시에로 6%까지 갔다가 4% 마감했네요. 한덕수 총리가 로보티즈를 방문했다. 이걸로 로봇주 중에 혼자 강세가 나왔고, 이것도 기존 무료 추천줍니다. 최근에 요 박스 확인하고 로봇주 중에 바닥주를 추천한 거예요. 대장주는 로보로보죠. 로보로보는 가는 말이라서 바로 더 갈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락시에 손질 못하고 크게 물릴 수 있는 머리 꼭대기 자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바닥에 있는 로보티즈를 추천을 했고요. 시간 투자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매물이 좀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월봉 시작점이 여기고, 요 시작점에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멈췄죠. 하락이 멈추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크게 이렇게 이제 박스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박스 상단 2만원 후반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 미친 급등이 한번 나왔고, 요 추세 이탈하고 죽었고요. 여기서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던가 5일선을 이탈했겠죠. 이탈하면서 단기 2평 다 이탈하면서 죽은 거고, 이후로는 요 박스 한번 주고 W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오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지지 이탈하고 121선 이탈하고 죽었고요. 자, 좋은 시절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 가고 있고, 다음은 요 역배열. 요 역배열을 끊으면 또다시 우리가 재접근이 가능하겠죠.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요 박스 보면서 21선 회복한 거 보면서 눌림목 추천 드린 거고요. 21선 넣어 볼게요. 이렇게 21선을 여기 회복한 구간 박스 추천 드린 거고,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고, 조금씩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겠죠. 계속 반복해서 음봉 매수, 양봉 매도 하던가 한 달 이상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못 가고 이전처럼 여기도 역배열 끊고 한번 W 형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도 끊고 이렇게 W 형태가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또 밀렸다가 이후에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 주면서 상승, 박스 주면서 이후에 상승,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25,000원, 25,000원에서 25,000원, 25,000원에서 지지 그리고 이탈이 있었고, 미래에 또 25,000원이 중요한 안착 자리입니다. 25,000원 안착을 해줘야지 빠르게 이 전고점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실패한다면 계속 요 밑에서 박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격, 요런 최저가격을 이탈하면 죽어버리는 거니까 잘라줘야 되고요. 다음 유니테크노 시외 5%, 장중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월봉부터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야무지게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요 박스를 살짝 뚫은 자리고요. 박스 돌파, 이렇게 역배열 끊고, 가고로 치면 요런 자리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이렇게 박스 주다가 박스 살짝 뚫은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유사한 자리. 일봉으로 보면 여기 박스를 뚫은 자리니까 여기 박스를 뚫은 자리 여기죠. 여기랑 여기가 유사한 자리다. 그러면 이렇게 우다다다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럴 확률은 매우 낮죠. 같은 타점이라 해도 이렇게 미친듯이 바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 사례를 보면서 와 이렇게 가겠지 하고 여기서 몰빵을 쳐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스페코 설명할 때도 스페코랑 고려산업이랑 차트가 똑같지만 고려산업처럼 연속 상한가 갈 거라는 기대치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었죠. 타점은 타점일 뿐이고 수익권은 주지만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몰빵을 하지 말자. 자, 현재 박스 돌파했고, 이렇게 박스 돌파했고, 박스 상단인 9,200원 9,2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탈하면 또다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자, 전고점 1,500원, 1,700원 여기를 또 뚫고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갇히겠죠. 밑에 박스 업그레이드, 여기 갇혀도 좋은 흐름이긴 한데 더 좋게 되려면 여기를 뚫고 올라서야 한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다음 네온테크 3%, UAM 플라잉카 관련주고, 기존 추천주였죠. 이것도 추세 박스에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했고 최대 55%, 60% 이상 상승이 나왔네요. 여기서 추천하고 단기 6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는 머리 자리죠. 머리
여기가 발이고 제가 추천한 요 자리가 무릎이고 이제 어깨 머리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전고점을 뚫고 올라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 어깨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무릎, 제가 제일 선호하는 추천 타점. 자, 현재 단기 이평 넣어 보겠습니다. 11선을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마감했고, 밑으로 15일선 15일선이 5,400원 정도 하고, 5,400원 정도가 여기 저항, 저항이 아니라 지지, 여기랑 겹치기 때문에 15일선 5,400원을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에 21선 5,150원, 그 다음 밑으로 상한가 시가 4,900원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현재 고점에서 박스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5,400원 그리고 6,200원 사이에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박스 하단 5,400원을 이탈하면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로 치면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15일선 기준으로 보면 요 구간 이탈하고 주르르륵 크게 빠져버렸죠. 여기랑 여기가 유사한 구간이다. 6,200원 위로 올라서야지 계속 역대 신고가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로 치면 요때는 여기로 딱 올라섰어야 되겠죠. 머리 자리니까, 역대 신고가 자리니까 초보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부담인 자리고요. 시간의 특징주는 여기까지만 보고 신규 무료 추천주랑 추천주 결과 볼게요. 라파스가 제가 작년부터 반복해서 추천을 했고 크게 상승 주고, 이때 또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바로 24%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 추세가 꺾이면 그때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홀딩하고 내려오면 분할 매도를 한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홀딩 하고 있는 구간이죠. 만약에 내려온다면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올라가면 계속 홀딩 하시는 거고요. 이제 미보유자, 여태 매수 놓쳤던 분들은 지금 따라 붙지 마시고요. 추격하지 말고 조정 나오길 기다려 봅니다. 4만원 초반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바로 가면 어쩔 수 없고, 타점을 놓친 거니까 바로 가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눌림을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 유니크도 반복 추천하고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인데 현재는 요 가격대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정책주고 하반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1차 매수 하시던가 계속 홀딩 하고 계시면 되고요. 요때부터 계속 반복 추천했고 현재 큰 박스에 갇혀 있는 거죠. 큰 박스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박스 매매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21선 위에 있고 1차 매수 하던가 아니면은 요 박스 하단 내려오면 또 내려오면 눌림 매수 노리시면 돼요. 혹은 돌파할 때 돌파 매수 하시면 되고요. 박스 홀딩 매수 구간이다. 다만 바로 갈 자리는 아니고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해요. 다음 무료 추천주 러셀도 여기 4,000원대에서 제가 반복해서 추천을 했고 어제도 재추천했죠. 재추천하고 바로 7%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눌림목 구간 추세 하단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매수하거나 다음 음봉 매수 노리시면 됩니다. 러셀 일봉이고요. 이렇게 역배열 여기서는 안하죠. 안합니다. 관심을 끄고 여기서부터 제가 반복 추천을 드린 거예요. 4,000원대에서 추천 어제도 추천. 이렇게 지금 4,000원 초반대에서 음봉 매수 하시던가 지금 바로 1차 매수 하셔도 되고요. 1차 매수 할 경우에는 2차 매수를 10% 이상 마이너스 10% 이상
주고 반등 나올 때 그때 주매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살짝 이탈하는 구간이고, 종가상으로 4,8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4,800원 위로 올라서는 순간, 여기 올라서는 순간 여기까지 좀 강하게 힘이 붙어요. 여기는 매물이 많이 있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매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 올라서는 순간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여기서 매물이 좀 뒤늦게 걸리는 거고, 여기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4,800원 위로 올라서면 힘이 좀 빠르게 붙을 수가 있다. 다음 유료 추천주 중에 주요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볼게요. 노터스 2월 말에 중장기 재추천하면서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했습니다. 단기에 800% 상승이 나왔고, 제가 3만원 할 때 목표가를 6만원 이상 간다고 했기 때문에 단기에 100% 수익 먹기도 수월했고요. 지금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변동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익 실현 아니다. 요때 하한가 나왔어요. 하한가가 나왔지만 끝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차트 분석으로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요때 초보는 이게 끝이구나 하고 손절하거나 뒤에 쳐다도 안 볼 텐데, 저는 요게 차익 실현이 아니다, 시작점이다 추천을 드렸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런 관점, 세력이 나갔는가 시작점인가, 요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려면 차트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단순히 그냥 선 긋기 이런 게 아니라, 세력이 나갔나, 세력이 여전히 있나, 다음 파동이 남아있는가, 시작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한다. 다음 에코바이오, 이거는 눌림 매수 추천드렸고 추세선 이탈 없이 급등, 아까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스페코랑 고려산업이랑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유사 차트, 요 암기의 중요성, 요 자리가 고려산업의 급등 전 3월과 유사한 자리다. 다만 고려산업처럼 연속 상한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어쨌든 수익권은 줄 것이다. 그리고 최대 40%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다음 세림 BNG, 요거 전고 돌파 타점, 안착하면 급등하는 자리가 명확하게 존재한다.